지금 미국인 여행 작가나 유튜버들에게 한국은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라는 이미지라고 하면 그동안은 일본이 떠올려지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는 이미 여행 작가들에게 레드오션 시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집중하면 곧바로 돈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를 촬영하여 동영상을 클립으로 제작해 판매하면 돈이 되는 스톡 영상 시장에서도 이제는 한국 모습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판매 시장에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즉, 한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현재는 세계의 밤문화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여행 전자책을 만들고 있는 25세의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여행이라는 건 제게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자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 같은 것이었죠. 책을 쓰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예요.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에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배낭을 메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유럽의 오래된 바르, 남미의 축제, 중동의 야시장까지 지금까지 약 40개국을 여행하면서 밤이 되면 드러나는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유독 아시아는 제 여행지도에서 비어 있었어요. 딱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 자란 제게 아시아는 너무 멀고도 낯선 곳이었어요. 장거리 비행, 생소한 언어,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온 아시아는 조용하고 보수적이라는 고정관념. 그건 마치 저 멀리에 보이는 안개 낀 산맥처럼 가까이 가볼 엄두가 나지 않는 영역이었달까요? 뭐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그랬다는 거죠. 그 대신 저는 확실하게 유럽의 밤문화를 사랑했어요. 프라하의 골목길, 바르셀로나의 뒷골목, 베를린의 클럽. 자유롭고 흥청이는 분위기,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참,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땐 미국 내 국내 여행이나 해외를 가더라도 비교적 가까운 유럽이나 중미, 남미 정도로만 가게 되니까 수요층이 크기도 하고요. 어쩌면 여행을 좋아하면서도 제 수요층에 맞는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여행은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행 속에서도 어디엔가 항상 조심스러움이 따라붙었죠. 그래서 저는 제 영상에서 밤거리를 걷는 장면을 담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밤에 나서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도시에서든 그게 저에겐 당연한 진리였거든요. 당연하겠지만 어디에서나 밤은 늘 위험했고 그래서 매혹적이었고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진짜 문화가 보인다고 생각했죠. 실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현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뭐 결과적으로 잘 해결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저는 밤거리를 탐방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 사고방식이 단 하나의 영상통화로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전환점은 생각보다 너무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서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얼굴,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도시의 밤. 바로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자란 제게 밤거리란 언제나 양면적인 존재였어요. 아름답지만 위험했고 자유롭지만 조심스러웠죠. 특히 대도시에 살면서 밤 시간에 밖을 나선다는 건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주머니에 페퍼 스프레이를 넣고 다녔고 샌프란시스코에선 번화가라도 혼자 걷는 건 꺼려졌어요. 괜히 한 블록만 잘못 돌아도 길거리 분위기가 싸해지거든요. 몇 년 전까진 아니었는데 요즘 샌프란시스코에선 블록 하나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일반적인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나뉘기도 하는데 아무튼 낮 시간에도 그런 분위기인데 밤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라스베이거스나 마이애미처럼 화려한 도시들도 물론 있죠. 밤마다 빛나는 네온사인과 관광객으로 가득한 거리, 시끄러운 음악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넘쳐나는 곳들. 그런데 그 도시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관광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 CCTV도 없고 경찰도 보이지 않아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사람들도 경계심을 곤두세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저는 어느새 밤에는 무조건 경계해야 한다는 감각이 몸에 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나라를 가든 밤거리를 영상에 담을 때면 시야를 계속 살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조명을 확인하고 조심스레 촬영을 해야 했죠. 나이트마켓이 열리는 나라에서도 그 근처를 벗어나는 순간 느낌이 달라지곤 했어요. 그렇게 정해진 울타리가 있는 곳이라면 사실 전 세계 어디든 대부분 안전하긴 해요. 그런 데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현지 경찰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 치안이 좋지 않은 나라들에선 경찰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데 덕분에 그런 데선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곤 했어요. 게다가 미국 내에서도 여성 혼자 밤에 길을 걷는다는 건 매우 용감한 일이에요. 실제로 저희 콘텐츠 구독자 중에도 그 시간에 밖을 나간 거야 하고 걱정하는 댓글이 달릴 정도였어요.
심지어 경찰도 종종 말해요. 밤 10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외출하지 마세요. 그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만드는 콘텐츠 역시 밤문화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게 제 전자책을 구독해주는 고정 시청자들이 있는 것도 한몫하기 때문에 우려 속에서도 저는 그런 여행을 감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제가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그곳의 밤거리는 제 상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처음 한국을 알게 된 날, 그날은 아주 평범한 밤이었어요. 미국은 오전 시간대였고 한국은 밤 11시쯤이었죠. 저는 편집 중이던 전자책 집필을 잠시 멈추고 소파에 기대 쉬고 있었는데 해외여행 중인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어요. 야, 지금 이거 꼭 보여줘야 해. 그 친구는 몇 주 전 혼자 아시아로 여행을 떠났고 지금은 한국 서울에 머무는 중이었죠. 태국을 거쳐 동남아 국가, 대만,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온다고 했던 친구였죠. 화면 속 친구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생기가 넘쳤어요. 친구는 반쯤 들뜬 표정으로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걷고 있었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거기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었고 친구는 밤 11시 좀 넘었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친구는 핸드폰을 돌려 뒷배경을 보여줬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 여행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화면 속에 갑자기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들이 건물 외벽을 가득 메우고 도로 양옆은 마치 나처럼 환했어요.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곳곳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가 화면 밖으로까지 전해지는 듯했죠.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어요. 거기 어디야? 무슨 축제라도 하는 거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냥 평일 밤. 여긴들 이래. 라스베이거스도 이런 화려함은 있었지만 그곳은 철저하게 쇼였어요. 그런데 서울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일상 속의 생동감이랄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여기 밤에도 진짜 안전해. 여자 혼자 다녀도 문제없고.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낮에도 조심해야 하는 지역이 수두룩한데 밤 11시에 혼자 걷는다는 것, 그것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가 있다고? 아시아에 대해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 보수적이다, 조용하다, 재미없다는 막연한 이미지가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사실 저는 그 친구라면 어떤 말을 하든지 일단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저한테 거짓말을 칠 리가 없는 친구이고 신뢰도 두터워요. 게다가 저와 함께 여행도 여러 번 갔던 친구라 친구가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를 알기에 조금 믿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친구 말이라서 일단 믿음이 갔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친구가 보여준 몇 초간의 영상통화였을 뿐인데 제 머릿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죠. 그 다음 한참 동안 이어진 음성통화,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가장 완벽하고 좋으면서도 게다가 밤에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죠. 일본 밤거리도 꽤나 안전한 편이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골목길도 많고 사실 일본에선 밤 시간대 치안을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서 그렇게 한국과 비교해서는 완벽한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박혔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저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보지 않았던 걸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고 그 밤거리의 비밀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영상통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그 뒤로 영상을 많이 촬영해서 보내주었고 그걸 한동안 지켜보기도 했죠. 근데 사실 안전을 떠나서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밝고 북적이고 활기찰 수 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아시아의 인상이 그랬어요. 보수적인 문화라는 단어 아래에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나로 묶여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 프레임 안에서 한국을 생각했던 거죠. 당연히 한국이 기술 강국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여행지보다는 효율적인 공장 같은 게 왠지 잘 정비되어 있을 것 같은 분위기? 그런 느낌에 가까웠죠. 제가 쓰는 핸드폰도 갤럭시 플립인데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잘 만들어졌는데 성능도 좋으니 저 같은 사람이 꼭 사는 아이템이기도 하니 더 그런 이미지가 최근에 강해졌죠. 한국은 정말 기술력적으로 인정할 만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이미지 이외에 더 좋은 모습도 많았다는 거죠. 한국의 밤은 차분하지 않았고 거리에는 삶이 넘실댔어요. 저는 그 열기와 질서가 공존하는 풍경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고 활기찬 공간이 동시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뒤로 저는 한국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 블로그, 뉴스, 그리고 통계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범죄율이었어요. 미국의 경우
특히 대도시에서는 강력범죄가 드물지 않게 발생해요. 뉴욕, 시카고, LA 모두 밤이 되면 경계심이 기본값이 되죠. 그런데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범죄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고 특히 강력범죄 발생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어요. 밤거리를 다니는 여성의 수에 대한 개인 유튜버 영상도 찾아봤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밤중 혼자 이어폰을 낀 채 걸어가는 여성,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는 청년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연출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죠. 처음엔 정말로 이건 광고용이겠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좋아 보이면 오히려 믿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어서 찾은 외국인 유튜버들의 실제 경험 영상에서 그 생생한 한국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밤 10시에도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연 카페와 음식점, 심지어 밤새 공부하는 독서실과 조용한 공원까지. 게다가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새벽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고등학생들이 말이죠.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분위기를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 한국에선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겁도 없는지 한국의 밤거리, 특히 길에서도 그냥 맥주병 하나를 들거나 맥주캔 하나를 들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하는 게 한국 문화이고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위화감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편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일상이 존재하는 나라였어요. 한국에서는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리듬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밤이 곧 위험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나라. 그래서 더 경이로웠어요. 제가 한국의 밤거리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여행 유튜버인 브라이언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브라이언은 여행 유튜브를 시작해 업계에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저에게도 일종의 멘토 같은 존재였죠. 이 친구는 중남미와 유럽 중심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왔고 특히 현지의 생생한 현실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여행이라기보단 유럽에 거주하며 유럽의 문화 그리고 종종 남미 쪽을 다니며 일상 겸 여행을 촬영해 올리는 유튜버죠. 브라이언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한국? 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거 다 광고 영상 아니야? 정부에서 만든 거겠지. 그 나라가 그렇게 완벽할 리가 없잖아. 게다가 아시아는 통제적인 나라니까 그런 홍보 영상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극단적인 예로 북한을 봐봐. 한국도 북한도 둘 다 코리아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도 저처럼 수많은 도시의 밤을 사람인데 어쩌면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 친구가 좋은 구역에 있었던 거겠지. 뉴욕도 좋은 동네는 밤에도 괜찮지 않냐며? 전체가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자료 없이 주장만 늘어놓기엔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며칠간 유튜브에서 외국인의 한국 밤거리 체험, 혼자 밤에 걷는 한국 여성 브이로그, 서울 밤산책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며 수십 개의 영상을 모았어요. 유료 광고가 아닌 개인 유튜버나 일반인의 영상을 위주로요. 심지어 라이브 스트리밍 중인 방송을 직접 시청하며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브라이언에게 보여줬죠. 봐, 이건 혼자 온 일본 여성 여행자가 밤 12시에 서울 거리를 걷는 영상이야. 여긴 홍대, 저긴 이태원. 이 영상은 6개월 전에 찍힌 거고 이건 작년 겨울. 여긴 심지어 지하철도 새벽 1시까지 운행하더라고. 그는 초반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마침내 제가 보여준 마지막 영상, 외국인이 2시간 넘게 한국의 밤거리를 라이브로 걷는 방송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풍경이 화면에 담긴 그 장면을 보던 브라이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한마디 했어요. 이건 진짜네. 브라이언도 결국 말했어요. 한국에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말 한마디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단지 설득에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감동이 전달됐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목표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는 영상으로 본 한국의 밤거리를 직접 두 발로 걸어보고 싶었어요. 영상이 아닌 공기의 냄새,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표정까지 그 모든 걸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고 싶어졌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해두고 출국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권 옆에 붙여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밤거리부터 시작하자. 그 말은 단순히 어느 구역부터 걷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저는 한국을 단지 전자책 속 콘텐츠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장면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 가졌던 신념은 낯선 세계는 나를 바꾼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한 공식과 조회수,
안전한 선택에 길들여졌던 것 같아요. 밤은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믿음, 밤거리는 자극적이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고정관념.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제 기준을 조용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저 친구의 영상통화 한 통, 단 몇 초간의 풍경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 안에는 내가 몰랐던 정돈된 생기가 있었고, 불안 없는 활기가 있었고, 자유로운 동시에 배려 깊은 공간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 거리 위를 걷는 나 자신을 상상해요.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 캔을 열고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저를요. 그 누구도 위협하지 않고 그 누구로부터도 위협받지 않는 밤. 그건 단지 안전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여정을 단순한 지필의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죠. 지금 발간될 다음 전자책에서는 한국의 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어요. 화려한 거리뿐 아니라 동네의 작은 골목, 야경이 아름다운 공원, 밤의 더 매력적인 카페들까지 그 모든 걸 제 시선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 친구처럼 누군가의 첫 영상통화가 되고 싶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단 하나의 장면. 그게 서울의 밤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진짜 여행의 의미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